네, 생활에 필요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은 이혼에 관한 법령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의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 이혼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늘 생활법령 탐구생활에서는 이혼 후 겪게 되는 많은 분쟁과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왔어? 늦어서 미안해. 차가 좀 막혀서. 아니야. 뭐 마실래? 아니야, 됐어. 할 말만 하고 갈게. 애들은 잘 지내? 애들이 궁금하겠는 해? 그런 사람이 양육비를 몇 달쯤 밀려? 주기란 양육비랑 위자료 대체 언제 줄 건데? 그게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보내줄게. 다음 달. 그 말만 벌써 3달째야. 당신 회사 어려운 건 당신 사정이고. 왜? 새로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바쁜가 보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보내줄게. 안 되겠어. 만약 다음 달에 돈 안 들어오면 당신 재산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위자료랑 양육비 좀 밀렸다고 재산을 강제 집행해? 야, 막말로 애 나 혼자 낳았어? 너 진짜 너무한다. 뭐? 내가 너무해?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 달에 지난 2달치가 다시 보내줄게. 보내준다고. 그럼 됐어? 알았어. 그렇게 알고 오늘은 그만 일어날게. 만약 다음 달에도 돈 안 들어오면 정말로 강제 집행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이혼한 후에 약속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아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겠는가 싶겠지만 이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도 엄연히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한 모든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등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이나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협의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한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경매 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해당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둘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또한 많이 다퉈지는데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된 경우 등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등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및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엄연히 그 목적이 다른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또는 파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됐거나 양육자가 취직을 해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당신이 여기? 웬일이냐고? 당신 전화는 왜 안 받아? 내 전화 일부러 피하는 거야? 아, 일부러 피하긴 뭘 피해. 회사가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좀 앉아. 뭐 마실래? 됐고, 명준이 주말에 왜 나한테 안 보내? 벌써 한 달째인 거 알아? 벌써 그렇게 됐나? 지난주엔 부모님 생신이셔서 지방 내려간다고 못 갔고 그 전주엔 지방 출장 갔다 왔어. 뭐라고?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거야? 내가 명준이 키울 능력이 없어서 당신한테 맡긴 줄 알아?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명준이 못 보게 하면 법원에 신고할 거야. 법대로 할 거라고! 아니, 사정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걸 말이라고.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법원에 당신이 면접 교섭권 거부한다고 신고하고 양육권도 내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알아. 명준이 기억에서 날 지우려고 하지 마. 난 엄연히 명준이 엄마고 명준이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야. 알았어? 네, 이혼 후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이 면접 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 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거나 일정 기간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 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모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모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제2의 인생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인생에 있어 이 결혼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서로 믿고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 이혼의 아픔 없이 평생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정보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